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닉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림버스 지금 오늘 할 거는 일단, 1부로는 림버스 컴퍼티 스토리 같이 보기고요. 그 다음에 2부 같은 경우에는 롤, 이렇게 간단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림버스 컴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됐다, 됐다. 소리가 작군요. 됐습니다. 이제 소리 제대로 나왔네요. 자, 자장 51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화까지 봤었죠? 저번에. 오케이. 51화까지만 딱 보면은 이제, 예, 한 51화 포함해서 5화만 딱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상 스토리는. 구보라는 친구분은 거울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엔사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 구태여 묻지 않았지. 다만 이곳은 어때? 지낼만 하니? 아니, 헤르만이?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도통 없는 자라고. 거울과 유리 속 세계를, 그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파괴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 나는 모른다고 하겠지. 알아보라는 뜻이야.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남은 방법은 많아. 하지만 먼저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편이 네 친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 아, 이건 우리 셋만의 조그만 비밀로 해두자. 둘은 구인회의 재가입을 아직도 유보하고 있니? 아세아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보이던데. 둘은 좀 까다롭네. 와, 숨 막혀. 숨 막힌다. 와, 진짜 딱 사회생활을 하면은 있을 법한 약간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이야. 말하는 게 너무 숨이 막혀. 염려치 마십시오. 곧 마음을 정할 겁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창설될 구인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질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헤르만님이 받쳐주고 계시니. 왜? 동남과 동백, 그자들 없이는 선뜻 가입을 못하겠나? 자네가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나도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내 뜻은 이전과 변하지 않았소. 거울 세계의 파괴라. 구보와 헤르만이라는 자는 꽤 진심으로 보였어. 맞소. 그가 걷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루고 말 것이오. 그리고 나 또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말겠지. 하지만 자네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소. 구보가 자네마저 파괴하기 전에 이곳을 날아가시오. 너는 알고 있지 않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자네처럼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불평이 없소. 잠자코 저들이 하라는 대로 지낸다면 나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오. 말하지 않았는가? 내게 남은 것은 거울밖에 자네밖에 없다고. 잃어버리면 새로이 메꿀 생각은 하지 않는 거야? 묘한 소리를 하는군. 내 세계는 이곳이 전부인데 어떻게 새롭게 메운다는 것이오. 그리고 나서 그대는 한동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네. 문득 궁금해지곤 한다오. 전부라고 했던 건 나인데 왜 그대가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던 건지. 이게 서로에게 전부였던 거지.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이상은 이제 상의가 전부였고, 상의는 이제 이상에게 전부였고, 근데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건데 이제 이상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상의도 삐진 거지. 맞나? 거울 속의 이상 씨는 이상 씨를 이곳에 계속 붙잡아두려는 것 같았어요.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 그러니 안에만 있어라. 하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허가받지 않은 불온 조직 구인회에서 만든 기술을 회수하러 왔다. 약간 제가 해석한 거랑은 또 다르네, 이게 내용이. 모두 시계를 꺼내도 정확한 신분을 밝혀라. T사 기술청 직원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T사 기술청 직원들이 N사까지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아 심도를 침범하려는 이물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아심도. 어느 순간 돌아온 그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꺼냈지. 이상, 구보가 그 파란 영양제를 가지고 돌아오면 이번엔 삼키지 말고 하나씩 모아둬. 그렇게 사흘 정도가 지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날이 오면 네 선택지는 2개가 된다. 첫 번째는 남은 약들을 한꺼번에 다 씹어먹는 거. 그럼 깊은 잠에 빠질 거야. 하지만 일어나면 모든 건 다 괜찮아져. 이렇게 거울 기술만을 위한 하루를 살다가 가끔은 나와 담소도 나누며 말이야. 현상 유지지. 2번째는 이곳을 떠나는 거야. 나는 날개가 없어. 어떻게 떠난단 말이오. 달기 날 수 없다고 하여 푸드덕거리는 행위도 멈추는 건 아니야.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혼란스럽군. 이제 와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나는 고향도 없고 기다리는 이도 없어. 단순하게 생각해. 고향이 없다면 하염없이 걷고 걷다 발걸음이 멈춘 곳을 고향으로 정하면 될 일. 그대 말 따라 나는 파란 영양제를 먹지 않았어. 영양제를 먹지 않으니 내내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처음으로 망막 속에 또렷하게 새겨지었어. 내가 있던 방은 닫혀 있지 않았어. 언제나 열려 있었고 나는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었어. 길고 좁은 복도를 거닐며 나의 거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았지. 그러다 갑작스럽게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어. 이대로 영양제를 삼켜 잠이 들고 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터였지. 그리고 나와 구보 사이에 어떠한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여기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흰 사각형의 밖으로 나와 걸었지. 와, 저 파란 약이 약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었나 보네.
어리석은 내 벗이여, 떠나기로 결정했나?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닌 그저 핥히기 위한 말들은 아픔은 없었으나 흔적은 남겼던 것 같소. 돌아갈 곳도 없으면서 비틀거리는 그 몸뚱이로 어디에 닿든 그곳이 정말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부디 푹 놀고 있으시게. 황혼이 될 때 다시 돌아올 테니. 그렇게 나는 나의 마지막 벗으로 남아있던 구보마저 떠나보냈소.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지. 맞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혼자가 되었지.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내 차례가 온 거야. 이제 동랑 씨가 유리 기술을 K사에 건넬 차례예요. 잠깐이나마 구인회였던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장난감 같다는 말은 좀 섭섭한데?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걸 너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할걸? 동랑, 네가 도시의 모든 사람을 구할 작정이 아니면 어설픈 시도는 그만둬. 고작 이런 기술로 전부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진작에 모든 걸 바쳤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바뀌겠니? 여전히 구리고 엉망일걸. 그러니까 다쳐도 괜찮은 거였어. 나 혼자 무언가를 치료하려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정말 멍청했다. 그렇지? 그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 혼자 혀라도 깨물고 죽었어야지. 그래, 동랑 씨는 왜 그렇게 놀라?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나에게의 특이점에 대해. 실제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서요.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 다 비슷한 반응이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지? 제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 설명부터 드리자면, 구인회에서 온 인재라고 들었는데 기대가 매우 커. 그 영지라는 자는 아직도 행방불명이고? 네, 맞아요. 뭐 와야 된 건 아쉽지만 그 멤버 중 하나라도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구인회는 언제나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이렇게 저를 보고 울던 것이 있었는데. 동남?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동랑 씨를 보고 울던 것, 누렁이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구인회는 흩어졌고 연극도 끝났어요. 당신은 더 이상 유랑이 아닌데. 그러게요.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잠깐이나마 당신의 벗이라는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들었나 보죠. 당신은 바라던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누렁이를 살릴 때도 그런 마음이었나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요? 제가 뭔가를 바라고 누렁이를 살린 건 아니었어요. 누가 모르냐? 발표 죽기 직전 걔가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살려준 거잖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우유 먹이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가 없이 무언가를 살려도 괜찮은 세상일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래도 그날 서각기에서 태워진 건 고작 제 기술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던 텃밭이 그날 같이 불에 타버렸어. 행적을 돌이켜보니 우리 모두가 많은 걸 잃고 있었소.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만 채로. 미안하오. 비껴만 바라보아. 망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였고 그대도 다를 게 없었다는 걸 그땐
몰랐소. 누렁이는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으려나. 그래. 돌아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옛날이랑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제 책장에 있는 최우수 상패들은 모두 껍데기들이에요.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내가 구인회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조차 없었을 껍데기. 그래서 난 사진이 좋았어요. 사진은 정직하게 내가 담겨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거대한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지. 동랑 씨,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내가 아닌 것 같네. 나 이제 알 것 같소. 저자는 지금 뒤틀림을 향해 가고 있군. 네. 그리고 뒤틀리는 것은 종착의 단계가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도와줄 방법은? 심상이 물리적으로 발현되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그러면 자연히 제 길임을 납득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니 스토리가 보면은 동랑이라는 사람은 의학 기술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건 거죠. 부인회 기술이 아니면은 세상이 원하는 거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쓸모 없어진 기술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래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자기가 평생 추구하고 갈구했던 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인회에서 이제 발명한 그 유리라는 것을 유리? 아니 거울 속이라는 거를 원하고 있고 허무하겠지. 자기가 평생 갈고 닦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약간 동랑이라는 사람 마인드 자체가 이제 뭐라고 했지? 이제 다수의 행복? 소수들이 조금 불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행복을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게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추구하는 사람인데 애초에. 그리고 거기에 또 이바지를 하고 싶은데 그 이바지조차를 못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동랑 불쌍하긴 한. 불쌍? 하나? 그렇구나. 난 아마 죽어가겠지.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누렁아! 뭐? 두렁이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줄 존재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 아는 척도 안 하고. 정말이네요. 역시 못 알아보잖아. 비록 지금은 껍데기들로 채워져 있어도 난 알아. 거의 다 왔어. 곧 내 기술을 만들어서 알맹이를 채워나갈 거거든. 다시 팀원을 모으고 비서를 뽑고 해야 할 일이 많겠어. 그러니 더 이상은 네가 없어도 될 것 같아. 동랑?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 미안해요. 잠시 고향에 두고 왔던 게 떠올랐는데 지금은 두고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나 잠깐 어리석어질 수 있지. 그래, 눈물이 끊임없이 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일정치의 양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고문하고 눈물로 치료하고 또다시 고문하고, 그러기에는 사용되는 눈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개와 뒷골목 조직들로부터 영상들도 수입해오고 있는데, 그 시청각 사료들도 점차 부르는 값을 높여가고 있지 않나요? 다른 세력들도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눈치채고 있는 거죠. 우리 K사에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손가락을 부러뜨려 주실래요? 이것 봐. 여기 묶여있는 당신 부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눈을 감아서는 안 되지. 그러니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길은 끝나지 않았던 거고 전 이제 가야 할 길이 제대로 보이네요. 누렁이의 뿔. 아, 저게 누렁이의 뿔이었구나. 동랑 돌고 돌아 이 길로 돌아온 것이요. 더 이상 눈동자를 보더라도 지난 날과 같은 측은지심이 들지 않아. 대신에 보여? 구인회의 유리라는 그 잘난 그늘에 거머리처럼 붙은 채 만들어낸 기술이 K사의 특이점을 더욱 드높이 매달아 올린 깃발이 되었어. 그래, 잘 보이는구려. 영지는 떠났고 동맥은 꽃으로 돌아갔고 남은 건 영지의 유리에 기생해서 돌연변이처럼 걷어난 기도자도 아니게 베껴버린 나의 유리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멈춰. 괴롭고 슬픈 마음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그것의 몫이니. 와, 아,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초반에 있었던 이제 환상체가 이제 마을을 습격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켜본 것만 하는 게 이제 시청각 자료를 만들려고. 와, 근데 누렁이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살려줬는데 기억을 못하네 이거. 근데 여기 세계 자체가 이제 동랑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투영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누렁이가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던 거야. 왜냐면은 예전만큼의 이제 그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동정심도 사람을 구하고 싶었던 그때 내가 지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렁이가 지나가줬으면 해줬을 거야. 동랑의 사망으로 인해 모든 계획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황금가지를 건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네요. 좋지도 않지만. 동백이라고 했나? 조직의 수장이 죽었으니 테러 단체가 와야 되는 건 순식간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K사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은 동랑이라는 한 정신 이상자이자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직원이 개인의 이득과 권력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해 벌인 단독 행동이에요. 맞죠? 그걸로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적이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직원이었는데? 작별 인사라면 아까 전화통화로 했어. 깜찍한 놈이지. 림버스 컴퍼니의 관리자 단테라고 했나? 관리자 치고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리더가 되고 싶다면 알아도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싹부터 잘라내야 해. 빠를수록 좋지. 이엇이나 먹어. 시어프의 암살자를 의뢰해서 슈렌누의 입을 막은 것도 당신 짓이지. 알겠다고 하시네요. 영 반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관리자는 관리자군. 아, 하나 더. 어쩌다가 우리 K사의 특이점까지 건드려버릴 정도로 일이 복잡하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리는 것은 외부로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K사의 특이점 그 자체이자 기밀 정보였어. 림버스 컴퍼니는 탐색을 통해 얻는 기밀 정보들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요. 원한다면 관련 계약서를. 방금 너희의 계약서가 백지로 돌아간 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그런 종이 쪼가리에 내가 저당이 잡힐 수는 없는 거야. 기억 소거 절차를 진행할게. 분. 내 기억에 손을 대면 남김없이 갈라주겠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 새끼. 이왕 잊어버릴 거 정정해주자면 당신들이 본 건 눈물 흘리는 것의 본체가 아니라 자식이야. 자식이라고? 그 소중한 본체를 근본도 없는 어느 연구자에게 맡길 수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도 우리 날개의 자부심인데 그렇게 초라한 것이라 생각하면 좀 슬프거든. 아, 어차피 생각하지도 못하겠지만. 로슈의 살벌한 으름장이 무색하게 K사 고위 직원과 해결사들로도 보이는 자들의 거친 안내에 따라 우리에게 기억 소거 절차가 진행되었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 수감자의 기억은 모두 말소되었다. 앞으로 눈물이 어떻게 쓰일지 기대해달라는 알폰소의 마지막 말과 함께 실험실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지만 정확히 그게 어떤 것이었고 무슨 방법을 통해 눈물을 채취되며 어떻게 HP탄이 생산되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 당신은 어디로 날아가고 싶었던 거야? 그저 나는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좋았어. 그럼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어.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내게는 기억 소거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 내가 시계를 돌려 상처를 복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수감자들의 소거된 기억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는 했지만 아직은 방법도 모르겠고 애초에 그럴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겠다. 단지 어떻게든 지우려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귀중한 것일 테니까 나는 조용히 있기로 했다. 하지만 관리자, 이 정도는 말하겠소. 이제는 내게 남은 것들을 마주 볼까 하오. 남은 것이란 구인회가 남긴 과오이자 내게 남은 업이요. 그러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한 저항을 해볼 생각이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리고 쓰러지지는 않으려 하오. 아, 이게 기억 소거 장치가 눈물에 관한 것만 기억 소거가 됐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전투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억 소거가 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동랑이랑 이제 마지막 전투를 했다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비껴보고 스며들기보다는 걷고자 하는 곳으로 걸으려 하기에 도와줄 수 있겠소, 단테. 물론이지. 그렇다. 기억을 도려내도 마음속에 뿌리 박힌 의지까지 좀먹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의지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까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난 맞은편에 있는 베르길리우스를 쳐다보았다.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지켜보는 것도 관리자의 업 중 하나일 테니까 말입니다. 내 말이 들린 건가? 탄테 씨가 자신의 말이 들렸냐고 물어보시네요. 째깍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뭔가 말이라도 했던가? 들릴 리가 없죠, 관리자 딴테. 그냥 실없이 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표정 같아서 말이죠. 내게 표정이란 게 있었나?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의 원초적인 의미는 감격이길. 당신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해 이뤄지고 있어요. 잘 지내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 인사를 하고 나오. 인사란 서로 주고받아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지만 언젠가 전해질 거로 생각하기에 괜찮소. 이제 나는 정지하지 않을 테니 말이오. 모든 건 결국 변하지 않겠지만 나 역시도 이제 변하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오. 내 곁에는 새로이 벗들이 생겼어. 그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들을 벗삼으려 하오. 그럼 끝에 붙여 사는 내내 모두가 평안하시길. 이상. 오, 잠깐만. 혹시 기억 잃어버리기 전에 단테가 아니었던 걸까? 이 친구가?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요. 아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진인데 사진인 거만큼이라도 이제 얼굴이 또 지어진 거 보면은 지금 표정도 봐. 다 웃고 있잖아, 지금. 동백, 이상 다 웃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동락만 너무 침울해져 있고, 구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진에서는 다 이렇게 따닥따닥 다 붙어 있거든요. 구보만 따로 이렇게 잘린 듯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는 애초에 구인회에 소속감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나는 너희와는 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표정 자체만으로도 목적이 있는 표정이에요, 이 표정. 구인회라는 거 자체가 약간 순수한 열의와 열정으로 이제 세계 이제 뭐 연구? 뭐 이바지하는 약간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로 모인 건데, 그런 단체가 아닌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 의식이 있었던 거지. 와, 이게 사진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에 힌트가 있었네, 이게. 애초에. 와. 와, 이거 스토리 보는 와중에도 이게 놓치면 안 되겠다. 내 생각에는 애초에 동랑 자체가 구인회에 처음에는 그냥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참여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목적성 자체를
알아버리니까 이제 자기의 길과는 또 맞지 않은 길이었던 거야. 지금 보면은 이 동백하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초롱초롱한데 죽어있어 이미 눈이. 시선은 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시선이 빠지니까 옆으로. 와, 아니 이런 디테일이 있었네 이 사진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진이 이해가 된다. 와.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그림자를 쫓던 나날들, 남은 건 허망한 기억. 불길이 나를 태운 것처럼 내 손엔 잿빛 먼지뿐.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쉼없이 달려왔던 나를 죄어오던 시간들, 이조차 그리워질까. 먼 훗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지을 수 있기를.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내게 남은 알 수 없는 시간과 이제는 나가야 할 때, 자신을 태워 사라져가는 촛불과 닮아 있구나. 숨고를 새도 없이 떠밀려 던져진 날 속에 내 길을 갈 수 있기를. 먼 훗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는 정말 눕는다. 꽃이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어. 밤하늘의 새처럼 별에 닿을 수 있게. 이 밤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괜찮아. 다 사라지네. 괜찮아. 여기 동백꽃이 이렇게 핀 것 봐. 다들 먹는 거 하나만큼은 진심이네. 어떻게 회식만 하면 저렇게 기분들이 좋아 보이지? 나는 잠시 바람 쐬러 음식점에 나왔다. 데미안? 아니 이 친구는 그 2장에 나왔던 그 친구 아닙니까?
그 이마 가운데에 붉은 빛이 빛난다는. 너는 기척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거기 있던 거야? 말했잖아. 다시 당신을 보러 올 거라고. 왜 사람은 그저 바라보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그냥 쳐다보며 향기를 맡고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해도 충분한데, 눈에 담으면서 욕망을 얻고 집착을 품으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어. 거울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단지 즐기려고 한 거였잖아. 이를테면 수백 가지의 맛이 들어있는 과자 봉지랄까? 하지만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만약 저 무한할지 모를 과자 봉지 속에 손을 뻗어 내게는 없는 내 것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모든 맛의 과자를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도둑질은 아닐 거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른다면 말이지. 그건 나로부터 빼앗는 거니까. 하늘에도 수없이 많은 별이 떠 있어. 하지만 모든 별이 다 똑같지는 않아. 다른 누군가가 봤으면 그저 희미한 빛덩어리에 불과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반짝이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누군가가 별을 가져온 다음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걸어놓아서 어둠을 환하게 밝혔어. 사람들은 전부 기뻐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야. 나로부터 빼앗김을 당한 나와 영원히 어둠을 밝혀야만 하게 된 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울도 다를 바 없이 그래. 그건 정말 잔인한 기술이야. 대답은 천천히 들려줘도 좋아. 그냥 나중에 양 한 마리 그려줘. 지금은 기억 못하겠지만 당신이 그려주기로 했거든.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는 어떤 외로움만은 남긴 채 사라지고 없었다. 원래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듯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나는 내가 무엇을 대답하려고 했던 건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단테 시계가 항상 9시에 걸쳐져 있었는데 9시 반으로 걸쳐졌네요 이제. 와우, 뭐야. 자, 이제 5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스마엘 스토리죠. 이게 기대된다. 버스. 아니, 버스배가 초록색 불빛으로 요란을 떨던 소란이 지나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모두들 자기 방으로 들어갈 생각도 않고 선술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 뚝잠을 자고 있던 무렵 창밖을 바라보던 파우스트가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나 키가 있던 곳을 향해 걸어갔다. 파우스트 씨. 네, 신호가 왔군요. 파우스트? 내내 기다리던 그 연락이 도래했다는 말이요. 드디어 데우스에서의 모험이 시작된다는 말인 겐가? 어떤 신호가 왔다는 거죠? 알람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가 나타나거나 한 적도 없는데요. 시야에는 잡히지 않지만 메피스토펠레스가 먼 곳의 연기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연기 봉화를 피우려다는 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만. 항해 시작. 첨벙. 슬슬 연안 구역에서 벗어나 대호수 초입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으로 진입합니다. 지금부터는 자동 항해 기능을 작동시키겠습니다. 무엇이? 지금까지는 대우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오? 정의를 말하자면 지금껏 대우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키호테 씨가 인식하고 있는 정보에 맞춰 구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위협이 없었다는 것인가? 저기에 있는 이상구는 항해 내내 양동이만 붙잡고 있지 않은가? 나 괜찮소. 신경 처음엔 물을 퍼내려는 줄 알았건만 속에서부터 다른 걸 퍼내니 어쩔 도리가 없네. 그리고 그 월피브레이크 기스밤? 그것이 지나간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발프루기스의 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데우스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거짓 원인의 오리로군. 어려운 말이 너무 많으니 본인은 자던 잠이나 마저 자겠소. 아니, 위험구역에 들어섰다면 이제 몸을 추스르고 긴장 상태에 돌입해야 한다고 본다. 오티스? 총원, 경계 배치! 오티스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두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다. 아이, 뭐야? 아씨, 심장 멎는 줄 알았네. 오티스, 이 배는 자동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은 피해갈 뿐더러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 경고가 울릴 거예요. 나 참, 그런 뜻모를 기능을 얼마나 신뢰하라는 거지? 게다가 그 장치라는 것도 막판에 그 보트센터 해결사들이 급하게 붙여놓은 것일 뿐이잖아. 확실히 파우스트가 직접 장착하지 않았죠. 신뢰도가 100%는 아닐 겁니다. 잘 말했다. 자고로 항해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법. 결국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이 배를 이끌겠다는 말인가? 관리자님께서 항해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니 그 편이 옳겠군. 나는 마침 다수를 이끈 경험이 있는 몸이니. 오, 대장! 대장이 아니다. 선장이다. 관리자님, 이번엔 관리자님의 대리로서 선장직을 잠시 맡겠습니다. 오티스는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말을 이어나갔다. 자, 들어라. 물은 항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 후 라는 것이다. 항해의 기본. 다 잘 받아 적었나, 제군들? 후비적. 우후! 들을수록 신기한 것 투성이군. 마치 모험하는 것 같지 않은가?
거친 파도 속 폭풍을 뚫으며 모험을 하는 것. 그것은 이 몸의 꿈 863개 중 하나였다네. 어찌 그리도 숫자가 구체적인지. 오티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좋다. 허가하지. 저 복잡하게 생긴 레버는 무엇인가요? 나도 궁금했다네. 저건 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가? 혹시 누르면 배에서 대포가 차걱 나와서 막 빠바방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트랜스포메이션 레바인가. 실제로 본다면 제법 멋질 것으로 보. 저 오티스 씨? 요새 들어 쓸데없이 겉멋만 들고 소갈맹이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소위 최신 기술이라는 가짜는 이름 말에 생겨나더군. 편리함만 줬다 보면 위험성은 증대한다. 그런 최신 기술에 기대다 보면 어느 순간 전부 무너질 거라고. 기계의 피와 땀과 같은 나사와 기름 속에서 이뤄진 열기, 그 속에서 지휘자의 냉철한 리더십과 부하들의 탄탄한 충성심이 만들어내는 조합. 피? 제대로 된 정통과 역사가 있는 공방장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이치인 것을. 그게 바로 전회라는 것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해는 안 가지만 멋있어요. 가슴에 뭔가 울림이 느껴져요. 대장! 아니 소장! 최신 기술이라는 것이 자꾸만 불량한 소리를 내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 이오티스, 증명해 보이겠다. 이따위 최신 기술 없이도 항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야. 자, 돈키호테 선언. 출력 손잡이를 최대로 개방! 손잡이 최대 개방! 하겠소! 싱클레어 선언. 키를 중앙에 놓고 스위치! 키를 중앙에 놓고 스위치. 키를 중앙에 놓고 스위치. 가자! 엔진 완전히 침묵하였어. 자동 항해 기능이 중지되었군요. 오래된 모듈이라 재부팅을 하려면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운전수를 버린 벌이야. 잠깐, 그럼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럴 리가요. 자동 항해 기능이 메피스토펠레스 엔진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엔진을 기동하는 건 어렵겠지만 배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전원하면 될 뿐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배가 멈추다니. 잠깐만.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스토리를 안 읽은 게 있어가지고. 아, 맞네요. 이거 um이다 하고 이거 2개를 안 읽었네. 그럼 이거 2개 먼저 읽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